친노 수장이다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라는 것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한번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직 인사 탐평책이나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반응이 아주 굉장히 좋았고요. 불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소식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취임 오늘로 100일을 맞았는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뉴스탑10 출연 패널들에게 점수를 좀 매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남희 팀장부터 먼저 점수 얼마나 매겼는지 네. 일단 야당에서 매일 그 의원들하고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출입기자이기 때문에요. 제일 점수가 궁금합니다. 먼저 작성을 했는데요. 예. 다른 패널분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후하다. 후한 점수는 바로 제 점수는요. 예.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62점이요? 아니 60점이면 60점이지 2점은 뭔가요? 지금 유여의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과락 점수를 60점이라고 말씀을 아, 그러니까 하고. 과락은 넘겼다? 예. 고민을 하다가 제가 62점을 드렸는데 예. 그래도 문 대표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예. 점수를 플러스 2점을 더 드리면서 그렇군요.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 취재 기자로서 출입 기자로서 이제 지켜보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재보선 패배 이후에 문 대표가 했던 발언들 되게 좀 실망을 했었어요. 예. 예를 들어 당은 졌지만 국민이 패배하지 않았다. 결국 자기 지지층만 국민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 이런 책임지는 모습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 기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문 대표가 그렇게 그 신인 가는 인기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버럭제인으로 통하거든요. 버럭. 네,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서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불쾌하거나 대변인실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과거에도 그렇게 언론에 그렇게 굉장히 잘 얘기를 친절한 하고 편은 이런 아니었군요. 친절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미숙한 측면도 있고, 하지만 또 열심히 답해주려던 모습도 있었는데, 그 최근에 당 대표가 된 후에 버럭하는 모습이 좀 더 잦아졌다. 좀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버럭만 안 했어도 65점 주셨을 것 같은데. 자, 출입 기자의 애환이 담긴 62점 확인을 했는데, 야, 유해 교수님. 제가 박합니다. 슬쩍 보니까 제가 제일 낮은 점수 같은데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할 있습니까?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유가 뭐냐면요. 50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네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 그런데 50일을 더 먹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50일을 더 먹어서 100일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변한 모습이 없습니다. 아까 그 버럭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국민 여론을 묻겠다. 여론조사를 하겠다. 국회의원 뽑은 이유가 뭡니까? 일을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자꾸 여론조사하겠다.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한다. 저 굉장히 그 발언이 그러면 그 세비는 도대체 누가 냅니까? 하는 사람들도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400명까지 늘리자고 또 하셨죠. 또 있습니다.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아, 예. 성완종 전 의원의 사면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좀 피해가는 듯한 얘기들. 그렇죠. 그런데 최종 실수는 공천 실패까지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0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평가를 내렸는데 그럼 누가 그걸 평가를 했나. 아직도 눈높이를 못 맞췄으니까 쑥과 마늘인지 마늘과 뭔지 모르겠지만 더 드셔야 할 것 같다. 쑥과 마늘을 익혀서 드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은 점수를 바꿨어요. 1점을 추가했네요. 제가 류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꽈락이 59점부터 꽈락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59점을 썼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경계선상에 서 있다. 경계선상에. 다시 말해서 제가 꽈락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천 실패, 친노 패권주의, 그리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이 또 내걸었던 유능한 경제정당 다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도 결국은 이번 선거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도 하나 남아있는 기회는 사퇴가 정이 어렵다 그러면 다시 재신임을 묻는, 말하자면 전체 의원총회가 됐든 중앙위원회 소집이 됐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재신임의 기회를 한번 묻는다면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합격선 딱 그 60의 턱걸이로 일단 턱걸이.
자, 하태원 차장의 점수는 55점이네요. 네. 강조하느라고 또 2번 썼습니다. 예. 예, 5땡인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어떤 인간적인 됨됨이나 사람됨, 그 다음에 어떤 진정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호평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점수는 문재인 대표 어떤 지도자로서의 야당 지도자로서의 문재인 대표를 평가한 점수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박한 점수를 드린 이유는 첫째, 저는 지도자의 어떤 자질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감한 결단력.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때는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 그 2가지 모습을 저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는데요. 그 2가지 자질 면에서 문 대표는 저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5점을 드렸고요. 이제 100일 된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더 임기가 보장된다면 어떤 과감한 결단력, 그 다음에 우유부단함을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당대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표 스스로는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자신의 구상을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혁신구가 초계파적으로 구성이 되면 또는 앞으로 공천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혁신할 것인지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그 인선과 구성을 마치려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 대표가 최고위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오늘 그 5.18 기념식 차원에서 이제 광주를 찾아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그 기념식 전후 해가지고 기자들과 만나서 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 결국은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당 내용을 수습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럼 당을 혁신하겠다? 네. 이제 나는 물러나지는 않으니까 대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를 혁신으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 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 여러 계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계파의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석을 해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 논의를 해서 결국 그 결과를 좀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비노, 친노 양측에서 다 신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죠. 뭔가 혁신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위원장 누구 맡을지 뭐 얘기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어제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올랐다고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김부겸 전 의원이 있는데요.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저도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예, 저도 통화했고 유남희 팀장도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표한테 연락받은 거 최근에 없다.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원장 요청이 와도 좀 맞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진짜 논의돼야 될 거는 그 근본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천 혁신으로 수습될 수준이 아니다. 예. 위기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급한 대로 꿰매려는 것 아니냐. 지금 있는 사람으로 어렵다. 이렇게 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위원장감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이 문재인표 혁신 방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워낙 공천 혁신 관련해서는 예. 뭐 친노 비노 떠나서 뭐 많은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또 어떤 임시 방편책으로 마련된 게 아니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예. 그리고 안경환 인제 서울대 교수의 경우도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왔던 바가 있습니다. 네. 안경환 교수도 거론이 됐는데요. 오늘 전화를 받지 않고 제가 이렇게 문자로 응답을 이거 이남희 팀장한테 온 문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근데 제 관심과 역량 밖의 일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이제 좀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의원도 거론이 되고 네. 또 서울대 조국 교수도 거론이 되는데 안철수 의원도 지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이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인재혁신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예. 문재인 대표가 어떤 그 당직을 임명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안철수 전 의원도 저랑 통화를 했을 때 지금 내가 들어가서 인재 영입한다고 들어오겠냐. 당 혼란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라고 그런다고 누가 오겠냐. 누가 오겠냐. 네.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었는데 네. 하태원 차장. 예. 자, 지금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있는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도지사 하면서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문재인 대표
그리고 친노 진영 향해서 뭔가 네. 좀 쓴소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친노의 적자 자리를 놓고 문재인 대표와 뭐 겨룰 수 있는 뭐 몇 안 되는 그런 후보자 중에 하나고요. 실제 지금 충남 도지사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결국 묵직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가 보이질 않고 주인이 보이질 않는다. 네, 마지가 없다. 주인이 없다. 야, 당의 주인도 없고 마지도 보이지 않는 이 당. 모두가 다 집에 불을 지르더라도 솔로몬 재판이 아기배를 갈라서라도 자기 목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사람들 뿐이다. 당이 4분 오열되고 자기 기득권, 지금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당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저는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친노 진영인데도 그렇죠. 이런 비판을 하는군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 묵직하게 비판을 내놨고요. 형제를 쫓아내려 하면 안 됩니다. 국가든 당이든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쫓아내지 마라. 이건 바로 문재인 대표가 당의 분열을 통해서 친노 패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비노 진영도 당을 깨려는 시도 안 된다. 지금은 당에 화합해서 하나로 가야 되는 얘기인데, 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얘기, 자,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그 혁신기구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게 구현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오늘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뭐 혁신, 그거 우리 도대체 얼마나 얘기를 했냐. 혁신 안 나온 것만 해도 뭐 한 트럭은 되겠다. 네. 이제 또 무슨 혁신 얘기한다고 해서 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 그랬죠. 그 창고에 지금도 혁신안이 한 트럭이 쌓여 있다. 예. 예, 결국은 이 초계파 혁신기구라는 건 결국은 근본적인 사퇴라든지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하는 것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어떤 꼼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박지원 근본 의원의 대책이 뭐예요, 그러면? 사퇴하는 거죠. 사퇴요. 예. 예. 대표가 사퇴하고 그렇다고 박지원 의원은 대놓고 사퇴하라는 얘기는 또 한 적이 없더라고요. 뭐 이분은 한 거 없지만 사실상 사퇴하라는 것보다 더 크게 논리적으로 보면 몰아가는 그런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혁신 기구가 어떤 힘을 가지냐 이것도 논란거리인데 일단은 그 민진모, 그러니까 당내 비노 중도파 의원 모임 민진모의 유성엽 의원은 일단은 의결권 정도는 가져야 한다. 이게 자칫 그 다른 계파 비주류 의원들 들러리 정도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염려를 하면서 또 이 기구가 정말 혁신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떤 힘, 의결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더 비노 진영, 비주류 진영에서도 이 계파들이 참석하는 이 혁신 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면 사퇴는 안 해야 되고 또 혁신이 만들겠다고 하는데 혁신위의 위원장도 다 안 맡겠다고 하고 혁신 해봐야 뭐하냐 안 내봐야 뭐하냐고 하고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네요. 문 대표가 굉장히 많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또 친노 비노를 떠나서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 그리고 설득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 대표 리더십의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근데 보니까 네. 광주 전남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몰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미 따로 언론에서는 만났다면서요? 알려졌기 때문에 예. 모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 오늘 5.18 기념식 참석 뒤에요. 광주 전남 의원들 모두 모여서 당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내놨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전남도당 위원장인 황교안 의원과 곧 인터뷰가 있을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황교안 의원이 전화 연결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의견을 모았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태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모두 다 그 거론이 될 수 있다. 뭐 여러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재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나 하나로 일치된 그 책임의 방법은 저희가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호남의 민심이 대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느끼는 수준에 상당히 유례 없는 패배의 내용 자체도 굉장한 것이지만 그 패배의 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보여주었고 또 그걸 저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로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전남 도당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의원들 간에 어떤 공감대를 이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만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텐데, 당 혁신기구, 네. 문재인 대표가 띄우겠다는 이 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입장 발표문을 보니까 조금 네. 애매합니다. 문 대표가 네. 나가야 된다,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물러나라는 건지 아닌지 좀 네.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네, 저희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일에 4.29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도 큰 문제였지만 예. 그 이후에 문재인 대표의 뭐랄까 이 지휘력이랄까 위기 관리 능력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그냥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예. 선거 끝난 직후에 통상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유례없는 그런 전패 또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일단 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수순을 밟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예. 당 대표의 적어도 책임의 몫은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했어야 저는 자, 그러면 그러면 전당대회가 2월 8일이었으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2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죠. 그 시점에서 당의 구성원들이 그래 내려와라 그만둬라 하겠습니까? 이건 그 다음에 만류하고 사의를 번의하도록 종용하고 반리하는 것은 이 당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순리이고 몫입니다. 순서가. 예, 잠깐만. 그럼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근데 예.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선거 끝나자마자 전패하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내가 더 하겠단 말이야. 책임은 통감하지만 일단 대표 자리를 내가 유지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스텝이 꼬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도 책임은 늦게 하고 무례하고 져야 하는데 당사자가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심들이 오늘 저희가 많은 얘기 속에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표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온건파 비노계 이쪽에서는 조금 결기 있는 어떤 집단 행동 이런 건 없이 그냥 개별적인 목소리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였는데도 지금 하나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조금 이런저런 의견이 있어다 정도로 정리를 한 걸 보면 또 역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일단 문 대표가 띄우겠다는 이 혁신이 어떻게 전망을 하실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인한테 요청이 오면 그 혁신위에 들어가실 생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혁신 기구가 이왕에 지금 이미 여러 형태의 혁신 기구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위에 또 다른 이제 좀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점심 때도 그게 그 전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기구와 뭐가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며 또 거기에서 해내는 것이 또 최고인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 대표 결단과 개인적 차원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자꾸만 어떤 기구에다가 위원회에다가 신설해가지고 거기다가 위임을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나 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군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전남 그리고 광주 지역 의원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생각을 공유했는지 지금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오늘 모여서 결국에는 문 대표 나가라 소리는 못했네요. 네. 예상된 수순입니다. 만일에 광주 전남 의원들이 모여서 오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뭐가 될까요? 사퇴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그러면 전당대회 소집 나와야 되죠. 전당대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표를 끌어내리는 집단 행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분당의 시작이고 거기서 안 되면 탈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온 결론이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긋하고 약해 보이지만 상당히 강도가 높은 어떤 잦은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순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앞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계단을 좀 밟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신 건데 자, 이남희 팀장. 여론조사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나온 거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광주, 전남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광주일보에 실린 그런 내용이네요. 네, 광주일보에 실린 내용이고요.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가 80% 가까이 나왔는데 호남 민심은 좀 다르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긴 했습니다. 33.9%. 물론 사퇴 필요 없다는 의견도 24.3%. 어떤 의견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습니다. 예. 또 하나 보실 것. 지금 네. 사퇴보다 일단 친노, 이선 후퇴해야 된다. 예.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여론조사인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리고 야권제 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신당 창당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요. 일단은 신당 창당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가 39%. 그런데 신당 창당을 통한 야권 재편에야 35.6%. 예.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비슷비슷한 건데 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예. 하지만 약간 결국은 신당 창당을 해도 뭐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요. 예. 일단 새정치연합에 조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그러니까 의견들이 지금 반반 정도 엇갈리는 것으로 지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신당 창당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이 깔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또 잘 될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중요한 거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도부로 복귀를 하면 조금 더 문재인 대표가 좀 탄력을 받을 텐데 오늘 문재인 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 네. 두 사람이 따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광주로 오늘 문재인 대표가 내려갔고요. 또 주승용 최고위원 아까 그 오찬 자리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뒤에 만나서 문 대표가 다시 한번 복귀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주 최고위원은 결국은 결심 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노수장이라는 마음으로 당을 개혁해달라. 비노수장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친노수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그런 친노 패권주의 극복해야 된다면서 그런 당부를 했지만 설득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론이 없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야당의 내홍 내일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내일도 저희가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